이제 저희 시작하기 전에 박사님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너무 자기소개서가 광범위하다. 음흠. 그래서 어떻게 좀 범위를 좁혀갈까 이거를 좀 같이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좀 어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흠. 실제 내가 썼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피드백 받는 것만큼 제일 좋은 거는 없긴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소서를 한 번 쓴 이런 강의를 100번 듣는 것보다 예. 한 번 내 거. 자소서 쓰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피드백 받아보기. 예. 저는 그거 하는 게 제일 도움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몇 분 그 네. 코칭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화상으로 안 하셔도 돼요. 자소서는 네. 또 저희가 메일로도 코칭을 해드리고 만나서도 하니까 네, 네. 상관은 없고요. 예, 여기 또 친절하게 치고인님께서 네. 블로그를 안내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은 좀 저희가 또 뒤에 빨리 거,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성장 네. 과정. 네. 성장 과정 됐고, 넘어갔고요. 성격의 장단점. 네, 이거 성격의 되게 장단점.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아까 말했던 네. 성격의 장단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네. 어쨌든 장점과 단점, 그리고 또 항목들이 뭐 이런 게 자신의 강점을 몇 가지 쓰시고 우리 회사와 결부된 것들을 쓰시오 뭐 이렇게 좀 예, 예. 돌려 말하는 게 있는데, 결국은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또는 그렇죠. 능력의 강점 뭐 이런 네.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들인 것 같아요. 네. 자,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뭘까요? 일단 두 가지요. 성격의 강점, 장단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힘들어하는 게 단점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점은 쓰라고 하면 어떻게 좀 써져요. 근데 예전 같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성격에 정말 내 인성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너무 직무에 대한 트렌드가 맞춰지다 보니까 직무와 좀 직결되거나 연결될 수 있는 그 성격의 강점이나 장점을 써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조는 좀 똑같죠. 첫 번째, 내 성격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실제 그걸 어떻게 좀 잘했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기법이라고 합니다. 좀 모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괜찮고 저희 좀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To be continue. 네, 저기 컨티뉴. 어쨌든, 네. 하시면 되겠고, 단점 같은 경우에요.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단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점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걸 어떻게 조금 고쳐 나가고 있는지가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점을 왜 알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좀 네. 이런 부분을 이겨나가고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 부분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얘가 의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고쳐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고쳤다라고 끝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건 고친 거죠. 단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개선해 나가, 이렇게 현재 진행 중입니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라민박은 이런 이 직무와 연결된 강점과 뭐 정리를 해주시네. 네. 장점과 단점 쓰시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단점은 어디까지나 단점이니까 사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장점이 지나치면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꼼꼼하면 굉장히 완벽주의 스타일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새롭게 일을 벌려나가는 게 어렵다든가, 예, 그죠? 예. 굉장히 적극적이다 보면 꼭 놓치는 게 있다든가 이런 식이 있으니까 어쨌든 강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쓰는데, 단점은 중요한 건 고쳐나가는 노력들을 네. 너무 단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단점을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단점 쓰라고 하면은 덜렁댑니다 혹은 가끔 놓칩니다. 너무 다 일반적이거든요. 진짜 열이면 이건 열이면 10명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꼭 메모로 고쳐나갑니다 얘기를 바꿔주는데, 너무 식상해. 자, 요거는 처음부터 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일단은 내 단점을 명확하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뭐냐면 너무 치명적이면 안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좀 가끔 욱합니다. 그럼 얘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고집이 셉니다. 네. 그냥 진짜 셀 것 같아서 못 뽑겠어요. 그렇죠. 와서 보는데 내가 뭐 시켰는데 고집 세서 이거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아예 단정적으로 너무 부정적인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극복 가능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게 딱 보여지는 부정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술이 셉니다. 그리고 술로 실수를 많이 진짜 썼어요. 술로 네. 실수한 저는 경우가 그런 걸안 못 많다고. 봤는데. 그래서 야, 도대체 이걸 왜 썼을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술 먹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편하게 있을 때도 있고, 욱할 때도 있고, 이게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그냥 감추고 정말 너무 밋밋한 걸 쓰시는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뽑아 보시고요. 그 안에서 요거를 조금만 긍정적인 단어로만 바꿔주셔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가끔 욱합니다가 아니고요. 가끔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말이 먼저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만 바꿔주셔도, 아니면 다소 성격이 급합니다. 네. 뭐 이렇게 조금만 내가 내 단점을 명확히 인정하되 그거만 살짝 조금 긍정적인 단어로만 바꿔주셔도 훨씬 기존에 있는 어떤 일반적인 단점들보다는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단점을 쓰면 안 되나요? 안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쓰는 경우 이런 질문 많더라고요. 네네네. 자, 이런 경우에는 문항이 있잖아요.
문항을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거는 삼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써주세요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써주셔야죠. 그러니까 저 단점 안 쓴 거 봤는데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왜 쓰기 귀찮았구나 네. 이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뺐다기보다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대충 써서 냈구나. 성의 없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게 뭐 안 쓴 게 일부러 자기가 안 쓴 게 아니라 쓰기 귀찮아서 안 썼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면접 가서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너 왜 단점 안 썼니가 아니고 그러면 단점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가 준비를 안 했어. 이제 그때부터는 살짝 면접이 꼬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것도 질문 많아요. 네. 단점에 대해서 분량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장점은 얼만큼 쓰고 단점 얼만큼 쓸 건가? 네. 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때면은 저는 6대 3이나 6대 4나 7대 3 정도 좀 장점을 조금 더 많이 써주시기를 좀 더 부탁드려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오히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 쓰렸는데 단점을 한 7, 막 8 썼어요. 그럼 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정말 솔직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거든요. 얘는 단점이 이런 거구나. 그게 확 내리 꽂혀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우선 단점을 조금 더 분량을 좀 더 많이 써주는 게 여러분들에겐 조금 더 지금 어떤 상황을 본 건 아니니까 러프하게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맞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로 단점을 거의 제가 쓴 분량의 한 80%를 쓴 친구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회계로인 줄 알았어요. 회계로. 굉장히 잘 그래서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 친구는 굉장히 너무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게 느껴지고 또 부정적인 사람을 저희는 신입으로 뽑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또 이런 질문하고 연동될 것 같아요. 진부했던 장단점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본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실합니다. 성실합니다. 성실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덜렁대요. 덜렁댑니다. 가끔 까먹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 중에 요걸 생각하시고 있다면은 요거 조금 말고 좀 다른 거 우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거 좀 생각해 주시면은. 근데 진짜 성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성실함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뒤에 명확하게 나올 거니까 그거를 그냥 단순히 성실하다라기보다는 좀 풀어서 써주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근데 전 그런 사람도 있던데요. 너무 퍼펙트한 인간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진짜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완벽하고 완벽합니다. 뭐 그다음에 단점을 얘기했는데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을 막 얘기하고 하는데요. 이걸 다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이런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뭘 놓친 걸까요? 이런 분들. 퍼펙트하다라기보다는 완벽하다고 하면은 가장 예전에 먼저 점검하는 게 박사님도 해보셨을 거예요. 오타 찾는 거잖아요. 아까 잠깐 나왔어요. 오탈자 정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거 오탈자 특히 이제 회사에 대한 오탈자는 있으시면 안 되겠죠. 특히 저 진짜 그거 봤어요. 회사 이름 바꿔서 쓰는 거. 자소서.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 근데 그건 아예 탈락시켰어요. 왜냐면 너무 기본적인. 회사 이름까지도 바꾸지 않고 내는 자소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탈락 1순위가 되겠죠. 네, 1순위. 진짜 그건 1순위예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를 너무 혼합해서 쓰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보시죠? 아예 기억이 안 남죠. 그렇죠. 여러 가지 써요. 성실하고 착실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래서 얘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즉 뭐냐면 처음에도 우리가 그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오래 보지 않습니다. 정성 들여 보지 않거든요. 훅 훑어봤을 때 하나만 걸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다 보기는 최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해요. 하나만 전달하겠다라고 하셔도 그게 더 전략적으로 더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죠. 소개니까 나의 컨셉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10개의 단어보다는 정확하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 한 가지를 쓰는 게 더 중요하겠다. 훨씬 성격의 장단점도 그렇죠. 하나씩만 되도록이면 좀 써주셔서 명확하게 그게 대충만 읽어봐도 전달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